그래서 놀라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지금 드러난 의혹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제는 정리가 좀 필요한 맞아요. 국면에 이르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여론 조작 문제로까지 확산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것이고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대선 캠프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고 이것은 딱 떨어지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고 이것을 공짜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네. 위반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도처에 불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후보부터 후보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벌어지는 모든 그렇습니다. 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불법으로 점철된 2년 반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시작, 선거 네. 단계에서도 불법,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불법. 예. 이 그렇죠. 계속 지속 불법의 그러니까 불법의 불법. 그렇죠. 불법의 연속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수사로 확인되면 그냥 불법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 대통령인 건데 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공직선거법은 선거 끝나고 6개월 이 그렇습니다. 공소시효지만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처벌은 엄격하게 하지만 형량 자체는 세지는 않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뭐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네. 근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성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공직의 자리에 앉혔다면 특히 그 동생은 당선인 비서실로 가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기 네. 때문에 그때 국민 세금으로 그 월급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공천 개입 의혹과 별도. 근데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 그거 밝히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 해줬 명태균이 만약에 만세를 불러서 해줬습니다라고 근데 명확하게 뭐 어떤 녹음 파일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해버리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딱 네. 떨어지죠. 물증과 증언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천 개입도 대통령 목소리를 통해서 사실상 자백을 그럼요. 한 셈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그걸 보세요. 떨어지죠. 거기가 짧으니까 예. 그 뒤에 한 얘기는 왜 안 나오냐? 그건 당에서 한 거라고 했다라고 하고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맥락을 밝혀야 되는 거죠 검찰이.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공천 개입의 문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네. 것이죠. 명백한 물증이 있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불거진 이상. 네. 예. 그리고 그렇죠. 내일 또 저희가 추가 보도로 또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해서 검사는 불법을 저지르고 처벌 안 받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몸에 뱄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뭐 내가 뭐 검사인데. 내가 검사인데. 예. 그런 인식하에 나온 행동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체로 검사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만 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도 오히려 그 불법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막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강남 화랑이 있고 아까 이제 서초동 양재동이 있었는데 그 비밀 사무실 동네만 하나 확인을 해주세요. 어느 아니요, 동이에요? 아니요. 그건 너무 둘 중에 하나라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예. 서초동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양재동? 예, 둘 중에 하나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게 왜냐하면 예. 이 근데 가로수길 하나 나왔고 그 가로수길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않았고. 이제 서초동 양재동은 기자들 사이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예. 확인이 된 거죠. 어떻게 둘 보면 중에 확인이 하나 됐다. 확인이 됐다. 뉴스타파를 통해서 내일 보도가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캠프 전체를 전화를 돌리다 보면 예. 나오지 500군데를 다 전화를 네, 했어요. 지금 한 100군데밖에 못 했는데 와, 대단합니다. 100명한테밖에 못 했는데 예. 뭐 연결 안 된 사람도 많고. 예. 근데 다 돌리다 보면 나오고 이제 국민의힘 반응을 잘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계속 그 민주당 뭐 윤종군 의원인가 예. 계속 윤종군 의원이 그 추궁을 하니까 예. 그거 막 모른다고 하다고 난 그때 없었다고 하다가 뭐 그거 사실이 아닌데 내가 왜 대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사실이 아닌데 위증이 될 수 있죠 나중에. 그게 예. 사실이라면 본인이 위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진석 의원 그 비서실장 빼고 뭐 권영세랄지 나머지 네. 뭐 장해찬이랄지 다 본부장급 인사들 아니에요 캠프에. 그렇습니다. 예. 없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 정치인들이 아다르고 어다른 걸 잘 아는데 그렇죠. 예. 그런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없었다라고 말 안 해요. 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가지 않았다. 예전에 네. 우리 다 그 무슨 재벌 총수들이 했던 그 방법을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장해찬 의원이 제 그 전 의원이 네.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최근에. 예.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그 신용한 실장 네, 그때 네. 정책 예. 총괄은 중요한 사람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실무자급이야. 내가 청년위원장이었어. 예. 근데 자기는 높고 여긴 낮다 그랬잖아. 낫다. 예. 근데 장해찬이 강남 화랑 안 가봤다면 실세가 아닌 아니요. 거예요. 최측근들은 거기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심지어 실무자 책임자들도 다 보고하러 갔는데 본인을 거기에 안 불렀다면 네. 장해찬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본인은 예. 최측근이 아니다. 지금 본인은 최측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 저기서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시 그 불법 사무실로 돌아가면 일단 지금 그 화랑에 대해서 만약에 부수거나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그 건물주의 목적대로 다시 개편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혹은 증거에 해당하면 검찰이 빠르게 조치를 해서 그렇죠. 현장 증거인멸 증거인데. 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그거 없어도 예, 임차료나 임대료를 받거나 한 내역이 계좌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고 예. 저희가 이제 다 확인을 한 게 예. 중앙선관위에 있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우리 선거사무소입니다 하고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신고도 없고. 신고한 데서만 선거 운동해야 되는데 예. 거기 없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그 정치자금 그 윤석열 후보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과 예. 국민의힘이 신고한 그때 당시 정당 보조금 회계 보고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럼 공식적으로 지출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뭐 이렇게 줬다면 근데 그것도 계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랬을 리는 없어 보이고 근데 이미 드러난 것 자료만으로도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네, 것이죠. 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확인된 것만 경우에 따라서 두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불법 선거 사무소가. 그리고 거기에서 뭐 TV 토론이라든가 뭐 정책 혹은 또 보고받고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딱 떨어지는 선거법 위반이고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근데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네. 만약에 수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그게 당선 무슨 무효 의미가 맞네. 있겠어요? 당선 무효 맞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말이 안 대통령에 되는 대한 뭐 거죠. 예우, 뭐 예. 경호법에 이런 게 아마 좀 덜 적용되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다 경험을 우리한테 맞습니다. 시켜주고 예. 있는 거거든요. 뭐 예.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게 우리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검찰이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임기 후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즉각 수사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어떤 그 발화점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불기소만 봐도 네.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고 검찰은 뭐 전혀 기대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아마 뭐 탄핵 아니랄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내용이 당기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천헌금은 약간 추상적이고 밝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법이 이제 확인되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원래 그렇잖아요. 검사 탄핵할 때도 여러 가지 위법사항, 맞아요. 불법사항에 예, 대해서 예. 하듯이 그럴 텐데 이거는 비교적 판단이 쉽다는 건데 또 우리가 뭐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헌법재판소에 가봐야 기대할 게 있겠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3명을 추가로 헌재 재판을 그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해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법한 게 이제 최민희 의원 안 했으니까. 방통위원 대정됐을 때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임명 안 했잖아요. 완전히 상식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실수한 거죠. 최민희 의원을 그냥 방통위원회 앉혔어야 했는데 이분을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더구나 과방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제가 거기 몇 번 갔는데 네. 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 굉장히 세게- 꼼꼼하고 세게 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뭐